혹시나 가족들이 전화할까봐 휴대폰까지 두고 나간 시어머니. 혹시 전화 받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겁니다. 실종 신고까지 접수된 긴박한 상황. 결국 탈진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한 며느리는 눈물 속에서 단 한마디를 건넸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결국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꺼낸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뜨거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말순 여사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았죠. 작은 투룸 아파트에는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와 중학생 손자 준호, 초등학생 손녀 은서까지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밥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나서는 이 작은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낮에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 상품 포장 일을 했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 며느리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은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말순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죠. 응, 우리 은서 학교 가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지혜가 마트에서 사온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며칠 전 이웃에게서 얻은 쌀이 전부였습니다. 말순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밤새 일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 애썼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괜찮다, 고생했어. 빨리 들어가서 쉬어.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동네 부녀회장 박정숙 씨가 자꾸 집에 찾아와서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오기 시작했죠. 지혜야,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아졌어. 정부 지원도 나오고 말순 언니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지혜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말순 여사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힘들어한다는 건 아닐까요? 밤이 되면 말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다면 이 좁은 집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며칠 후 말순 여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요양원 상담 예약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연히 지혜의 휴대폰에서 울린 알림음을 들었는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상담 예약 확인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 품고 있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짐이 된 거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간 말순 여사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됩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아이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할머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말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눈치를 챘는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말순 여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뭔 일이 있겠니?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 여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죠. 아, 그래.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요즘 요양원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지혜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말순 여사에게는 모든 말이 핑계로 들렸습니다. 결국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 알겠다. 지혜야, 너도 고생이 많다.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 들어가서 쉬어라. 지혜가 나간 후 말순 여사는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창밖을 보니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과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날 밤부터 말순 여사는 조금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남편이 써주던 편지들,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죠. 가족들이 잠든 밤중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을 챙겼지만 밤이 되면 홀로 짐을 꾸리며 생각에 잠겼죠. 과연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게 맞는 걸까? 정말 떠나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일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터라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결심을 내린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사진 몇 장과 낡은 목걸이, 그리고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죠. 휴대폰은 일부러 침대 머리맡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찾으면 연락이 올 테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거실을 지나며 잠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지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아이들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한참을 서 있다가 말순 여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없어야 이 아이들이 편하겠지. 비가 얼굴에 떨어졌지만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멀리 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을 뿐이었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준호가 가장 먼저 할머니가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안 계세요. 지혜는 잠결에 일어나 할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말순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어젯밤 요양원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건 아닐까요? 준호야, 은서야. 빨리 옷 입어라. 할머니 찾으러 가야 해. 아이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은서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가 어디 가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가셨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부녀회장 박정숙 씨를 비롯해 평소 말순 여사와 인사하던 분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지혜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볼게. 말순 언니가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동네 주민들 10여 명이 조를 나누어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트, 병원, 은행, 공원까지 말순 여사가 평소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확인했죠. 하지만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지혜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준호와 은서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녔죠.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의 목청이 쉬도록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동네 청년회에서도 나서고 심지어 드론까지 동원되었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말순 여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고 아이들도 울먹이며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말순 여사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계속 여기 있었죠. 비에 젖은 옷은 무거웠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들도 덜 힘들겠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회스러워졌죠. 지혜와 아이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이미 나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더 부담만 될 것 같았거든요. 벤치 옆 나무 아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참았죠.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홀로 있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말순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옷이 젖어 있고 보따리를 옆에 둔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전에 산책하던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집이 어디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잠시만 쉬다가 갈게요. 여성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갔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죠. 이렇게 공원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요? 오후가 되자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비에 젖어서 몸이 차가웠죠. 어지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지혜가 지금쯤 나를 찾고 있을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를 찾는 모습, 은서가 울면서 할머니를 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요?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고, 차라리 혼자 있고 싶었다고 말할까요? 저녁이 되자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봄이라고 해도 밤에는 여전히 쌀쌀했죠. 말순 여사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으면 지혜와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안 돼. 돌아가야 해.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도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죠. 비는 계속 내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준호야, 은서야. 가족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말순 여사는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자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켰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실종 이틀째 되는 날 오전 경찰서에서는 드론 수색대를 투입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수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드론 조종사 이민수 씨는 벌써 여러 차례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반경 1km 이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파트 단지 주변을 꼼꼼히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아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지혜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꼭 찾을 수 있죠? 은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죠. 그럼 꼭 찾을 거야. 할머니가 우리를 두고 멀리 가실 분이 아니잖아.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어떡하죠? 자신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오전 11시경 드론 화면에 뭔가 이상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았죠. 저기 공원 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수 씨의 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지혜와 아이들도 뒤따라갔죠. 공원에 도착했을 때 말순 여사는 벤치 옆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비에 젖어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혜가 달려가서 말순 여사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호와 은서도 울면서 할머니를 불렀죠.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경찰관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말순 여사의 맥박은 미약했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저체온증 증세가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지혜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말순 여사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제발 눈 떠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말순 여사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지혜와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환자분이 이틀 동안 야외에 계셨다고 하네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지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죠.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한 게 다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깨어나실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죠. 그럼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꼭 일어나실 거야. 몇 시간 후 말순 여사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지혜와 아이들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지혜야, 아이들아, 어머니. 지혜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틀 동안 쌓였던 걱정과 불안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준호와 은서도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울먹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말순 여사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고 지혜와 아이들이 침대 주변에 앉아 있었죠. 의사는 하루 이틀 더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충격도 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물 드실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지혜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와 은서는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할머니,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가셨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은서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아이들 앞이라 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준호와 은서를 집에 보내고 지혜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였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니야, 지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머니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어머니가 우리한테 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말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순 여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했죠. 말순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자신이 부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머니, 그건 처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말입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와 은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한테 달려가잖아요. 제가 야간 알바하러 나갈 때도 어머니가 계셔서 안심이 되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지혜야,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이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더 좋은 환경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말순 여사는 지혜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혜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틀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희망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말순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올라왔죠. 나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어. 내가 없으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말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 미안하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준호와 은서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말순 여사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크게 운 적이 없었죠. 몸을 떨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으아, 내가 바보였어. 내 새끼들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지혜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통곡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을 혼자 감당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어머니, 그만 우세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다고요. 하지만 말순 여사는 쉽게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편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혜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말순 여사는 며느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지혜야, 고마워. 이런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병원으로 왔던 것이죠. 할머니, 우시고 계세요? 은서가 다가와서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손녀를 보며 더욱 눈물을 쏟았죠. 은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들 무섭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 이제 안 나가실 거죠? 약속하세요. 준호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맛있고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셔야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아요. 말순 여사는 손자의 말에 다시 한번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가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 약속한다.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가족 넷이 모두 병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좁은 병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말순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말순 여사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말순 여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지혜도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 졸업식이에요. 같이 가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손자 졸업식인데. 말순 여사는 며칠 전부터 준호의 졸업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준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할머니 실종 사건 이후로는 더욱 성숙해져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졸업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말순 여사는 준호를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은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느라 바쁘게 움직였죠.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손자가 자랑스러웠죠. 드디어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호. 준호의 이름이 불렸을 때 말순 여사는 누구보다 큰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기쁜 날에 울면 안 되니까요. 준호가 졸업장을 받고 단상에서 내려올 때 갑자기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회를 보던 선생님이 당황했지만 준호를 말렸지 않았죠. 잠시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오늘 졸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들 덕분입니다. 특히 준호가 말순 여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셨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도 간식을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죠. 말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가 이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몇 달 전에 할머니께서 잠깐 집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할머니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준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준호가 말을 마치자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순 여사를 가운데 두고 지혜, 준호, 은서가 둘러쌌죠.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같은 말 할게요. 그래, 할머니가 꼭 살아서 봐줄게. 약속이에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직접 준호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고 지혜는 케이크를 사왔죠.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함께 컵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몇 달 전 그 힘들었던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이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말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남편과 아들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따뜻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서로 오해하고 멀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죠. 이 가족도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